안녕하세요, 강원무성입니다. 오늘 사정상 녹화해서 영상을 올리고요. 경기가 7시 사간도스 경기 너무 늦었구나. 이건 빼자. 7경기 있는데 오늘은 많이 어려운 날이에요. 애초에 금요일이기도 하고 어제 극장골이 터져서 저는 이제 못 먹었지만 한 폴락이 더럽긴 하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좀 고배당 내지 소액으로 갈 만한 날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진짜 하나라도 좀 쉬어갈 만한 경기가 제 생각에는 거의 없어요. 진짜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뭐 쉽게 뭐 주력으로 갈 만한 경기가 아예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가볍게 갑니다. 가볍게 이제 분석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위트르트 대 네이메온 LADBC 먼저 가면은, 일단 위트가 그나마 이게 제 생각엔 그나마 정배 찍을 만한 경기 같긴 한데, 아니다, 그나마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낮은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네이메온이 지금 4연무거든요. 이건 뭐 5연무 없다 봤을 때는 그래도 위트가 홈에서는 잡는 그림이 좀 더 보이긴 해요. 다만 위트도 올 시즌에 뭐 그렇게까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네이메온이 뭐 알크마르나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뭐 헤이렌베 뭐 이런 팀들 상대로 원정에서 잘 비비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야, 이게 쉽사리 정배 찍을 만한 경기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지난 경기 시타르트 상대로 네이메온이 또 홈에서 나쁘지 않았었고, 배당도 이게 잘 들어오는 배당은 아니거든요. 올해 이거 1.57 배당이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일단은 배당 1.57 받았는데, 이 배당 데이터를 말씀해드리면은 올해 8번 있었고 한 번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스포르팅 캔자스랑 DC 유나이티드 여기 경기 3대0 났고, 나머지 디나모 키이우 대 라르니카 어제 불어줬고, 광주 전남 무했고, 광주 전남 이거 극장무였죠. 그 무했고, 내슈빌 또 스포르트 캔자 이거 역배 터졌고, 뉴잉글랜드랑 이제 올랜도 또 미축이고 무승부 떴고, 페이노르트 슬라비아 프라 이거 엄청 옛날 경기 같긴 한데 올해 초경기인 것 같긴 한데 무 떴고, 애틀란타 몽레알 무 떴고, 아탈란타 피오렌티나 역배 떴고, 옛날에 지난 시즌인 것 같은데, 저는 이래서 한 번 들어왔거든요. 정배가 솔직히 뜰 때가 되긴, 원래 옛날 데이터까지 가져오면은 한 56%? 그렇게 안 들어오는 배당은 아니긴 해요. 배당되면 그렇게 잘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이 올해 들어서 이게 거의 정배가 안 들어오는 배당이다. 어제 사실 그래서 제가 디나모 키우도 이거 정배 찍지 말라고 라방 때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줄 때 되긴 했어요. 진짜 어제 디나모는 사실 사이즈 자체도 디나모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닌데 배당 데이터도 구려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위트가 그래도 조금 더 낫긴 한데 확신은 없다. 그래서 오늘 되게 고익으로 찍기 어려운 날이에요. 어쨌든 저 위트 승 오버 볼게요. 위트 승 오버 한 골은 준다는 마인드, 2대1 뭐 이기거나 뭐 그런 경기인데 사실 뭐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경기 마인츠 대 헤르타 베를린. 이 경기도 쉽사리 1.56, 이것도 상당히 낮은 정배를 일단은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낮게 받을 배당인가 싶어요. 저는 일단은 뭐 마인츠가 올 시즌에 리그에서는 그래도 뭐 6위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글라다버 원정에서 이기고, 아우크스 원정에서 이기고, 보움 원정에서 이기고, 원정 3연승 이후에 이제 호펜하임한테 지난 경기 이제 뚜까 맞고 진 거고, 홈에서 레버쿠젠한테 지고, 유니온하고 무케고, 솔직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헤르타도 올 시즌에 제 생각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15위까지 물론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성적이 1승 2무 3패. 적으면서 해야겠다. 그래도 너무 성의 없다. 1승 2무 3패로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한데, 직전 경기 어쨌든 레버쿠젠하고 무승부를 캐는 과정에서 나쁘지 않았었고, 그 전에 아우크스 원정에서 또 승리를 따냈고, 그 전에는 일정이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유니온 베를린 원정에다가 프랑크푸르트, 메넨글라드바흐, 도르트문트. 근데 뭐 도르트문트 글라드바흐한테 이제 한 골 차로 아쉽게 패배를 했었는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헤르타가 첫 경기 있잖아요. 유니온 베를린과 이제 베를린 더비. 이때는 솔직히 엄청 못했거든요.
결과도 3대1로 지기도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도 완전히 안 좋았는데 이후 경기들에서는 막 그렇게 안 좋지 않았어요. 충분히 비비는 내용 속에서 공격적으로도 찬스를 잘 만들었던 여타 도르트문트전은 좀 어렵긴 했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던 경기 측면에서 이게 순위적인 측면으로 보면 1.56배당 이해가 가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마인츠가 지금 누수도 있어요. 주전 수비수인 핵이 출전 정지로 빠지고 지난 경기 두 자릿수 득점을 가져왔던 마인츠 이제 그게 누구야? 브루카르트랑 또 공격수 한 명 있는데 아원이는 아니고 뭐 이름 뭐였더라? 이름 뭐였더라? 브루카르트랑 그 두 놈이 다 하거든요. 공격 쪽에서 두 놈이 이제 많은 역할을 가져가는데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네. 오니시오 요 원투펀치가 있는데 이제 브루카르트가 불투명에 떠 있는데 아마 출전을 안 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공격 쪽에도 한 명 물론 빠지고 물론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만큼 득점이 아직 안 터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핵도 빠진 상황에서 헤르타가 원래 선수층인 헤르타가 괜찮은데 항상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서 성적이 안 나왔어요. 돈은 많이 써서 기본적으로 선수층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성적이 맨날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경기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금 회복하는 양상이 있고 뭐 세르다르 같은 해줘야 될 선수들이 그래도 득점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는 점이 정배로서 메리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헤르타 베를린 프렌 보고요. 어차피 고배당 소액으로 찍을 거면 역배도 찍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르니 레체로 넘어가서요. 이 경기도 솔직히 살르니가 최근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건 맞아요. 지난 경기도 유벤투스랑 무승부를 했고 제가 아마 분석 중에 중간중간에 살르니가 생각보다 경기력 좋다. 얘네가 그 전에 에데르송을 이제 아탈란타였나? 이것도 헷갈리네. 팔아 넘기면서 버러들이 이제 수익으로 꽤나 많은 투자들을 몇몇 자원에서 했고 선수층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드렸는데 오늘 경기 불안 요소를 말씀드리면은 파지오가 빠져요. 수비 쪽에 얘가 이제 좀 그 양쪽에 3백을 쓰는데 중심을 잡아주는 엄청난 이제 베테랑 이제 주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출전 정지로 이제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또 수비 쪽에 해줘야 될 로바토도 빠져 있고 수비 쪽에 조금은 누수가 있습니다. 보이넨 미드필더 쪽에 빠져있고 리베리, 라도바노비치 기존에 빠져있던 자원들이긴 한데 파지오가 빠진 게 조금 걸린다. 자르니가 수비가 파지오가 잡아주는 부분이 좀 컸는데 이러면 아마 곰버가 중앙으로 나올라나? 아무튼 조금 수비가 그전처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귀신같이 유벤투스 원정에서 1내고 이거 묵히는 그림도 솔직히 보이긴 하거든요. 레체가 올 시즌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긴 한데 당연히 뭐 약체니까 그럴 수 있죠. 승리가 없긴 합니다만 일단 상대 전적에서 2부에서 이 두 팀이 많이 만났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2승 2무 6패 살레 홈 기준 2승 2무 6패로 레체가 살레 상대로 상당히 뭐 강했었던 모습도 있어요. 지지난 시즌이나 뭐 2018-19 시즌 이때도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최근에 몇 년 동안 일단 진 적이 없어요. 많이 만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르니의 수비 쪽에 빠진 부분 또 근데 이게 무찍기도 쪽그러운 게 살레는 지금 3연무예요. 올 시즌 벌써 무승부가 4개나 있는데 3연무를 기록하고 있고 레체도 지금 3연무 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살레가 좀 더 낫다고는 당연히 보거든요.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앞선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살레가 확실히 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도 분명히 뭐 정배가 뜰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무승부 엠무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외 배당 흐름도 사실 정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막 무가 뜨거나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무승부 쪽으로 고배당 접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가거나 뭐 그런 식의 선택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레체도 아직까지 1승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3무 3패로 지금 17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번 시즌 마인을 내준 적은 없어요. 상대팀이 생각보단 좀 까다롭거든요. 인터밀란 상대가 있었고요. 사스올로, 나폴리, 그리고 토리노 원정 다 좀 어려운 팀들을 만났는데 마인을 내준 적은 없습니다. 한 골차 패배나 혹은 이제 나폴리 원정에서 무독했었고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래도 이쪽으로의 접근이 그나마 이 경기를 또 건든다면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네 번째 에스턴 빌라 대 사우스햄튼 이 경기도
초반은 사실 사우스햄튼 프렌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까지였는데 그 정도까지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에스턴 빌라가 디에고 카를로스, 수비 쪽에 또 맷 캐시, 사우스햄튼에서 온 얀 베드나렉이랑 올리 와킨스나 리산드로 마르틴, 아니 리산드로래, 아이씨, 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키퍼, 덴동커 불투명에 떠 있어서 핵심 자원들도 지금 많이 이렇게 빠져 있고, 뭐 로테이션 내지 이제 들어가야 될 선수들도 빠져 있거나 내지 불투명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고요. 사우스햄튼은 다른 놈들 볼 게 없어요. 라비아 이제 10대인데 엄청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왜 잘했냐? 얘 때문에 잘했어요. 들리는 뭐 찌라시 같은 소문에 의하면 첼시가 얘 18인가 19인가 17이거든요. 미드필더 뛰는 이제 선수인데 첼시가 한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미드필더 쪽에 뭐 코바시치 몸 상태 안 좋고 캉테 부상에 조류 주뇨 좀 헷가닥하고 약간 그런 리그, 지금도 초반입니다만 불과 이제 한 달 전, 뭐 몇 주 전 이 사이즈에 거액을 주고 살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젊은데 엄청 잘하니까 이 정도면 진짜 거액을 지를만 하다. 엄청난 돈가. 뭐 최소 몇백억 이상, 천억 가까이 되는 뭐 그 돈까지 지불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사우스햄튼의 최근에 좋았던 부분에서의 핵심인데 부상입니다. 지난 경기가 지지난 경기 이제 부상으로 빠졌고, 그밖에 로테이션 자원인 리바라멘토나 또 이제 수비 쪽에 칼레타카가 이제 로메우가 사우스햄튼 수비 쪽에 이탈이 있었잖아요. 베드나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데려온 놈인데 몸 상태가 지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우스햄튼도 미드필더 내지, 물론 라비아가 안 나오면 다른 애가 뛸 수는 있는데 퀄리티, 이 선수만큼의 압박의 강도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수비 쪽에 그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프렌을 접근할 만한 경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에스턴 빌라가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좀 낮은 정배를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탈자도 있고 이적한 애들, 대체자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핵심 빠졌고, 더군다나 에스턴 빌라가 제라드 감독이 지금 위기예요. 계속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면 경질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가 어려워요. 막상 찍자니 제라드 감독의 에스턴 빌라 형편없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조금 변수적인 부분이 지난 주말이라던가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관련해 가지고 EPL이 지금 휴식기에 잠깐 동안에 휴식기를 가진 상황에서 얼마나 잘 준비해 왔을까, 그런 것들이 미지수다. 이 경기도 제 생각에는 물을 필두로 햄무까지 받치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에스턴 빌라가 제라드 감독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으로 솔직히 마인까지 기대하기는 저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그리고 무승부 가능성은 충분히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빌라가 여전히 제라드 감독 밑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금 전력이 이번 시즌 잘 나가고 있지만 좀 가장 안 좋은 타이밍이에요.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에 뭐 무정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싶습니다. 언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수준. 노팅엄 풀럼 이 경기도 이거 2부에서 올라온 놈들끼리 붙은 경기는 항상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노팅엄 대 본머스인데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2대3으로 역전 당하는 거 봐요. 그만큼 이제 2부끼리의 대결은 조금, 승격팀끼리의 대결은 조금 다른 측면의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예측 이거 쉽사리 풀럼 찍을 만한 경기도 또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망갈라나 수비 쪽에 니아키테, 오마르 리차즈는 여전히 부상, 핵심 수비는 한 명이 빠져 있고, 뭐 이렇게 미드필더나 뭐 수비 쪽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풀럼도 솔로만 여전히 부상, 뭐 없어도 되긴 해요. 근데 로빈슨이 또 빠졌어요. 측면 왼쪽 수비수에 로빈슨이 이제 빠졌는데, 얘가 빠지면 아마 쿠르자와가 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파리에서 임대한 놈인데 지난 시즌도 거의 파리였기 때문에 못 뛰었고, 그러니까 경기 감각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올 시즌도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 제가 볼 때 갑자기 기억이 헷갈리는데 한 번도 안 났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출전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핵심 자원이 빠지고 얘가 들어갔을 때 플럼이 왼쪽에서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솔직히 플럼이 뭐 당연히 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어렵다 이 경기. 제가 볼 때는 이거 언어 봐도 진짜 어려운데, 이거 거의 동배당 받았잖아요. 되게 어려운 경기인데, 그래도 굳이 한쪽을 선택하자면은
양 팀 다 지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지고 싶어 하진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노팅엄도 그렇고 풀럼도 그렇고 실점이 많긴 하거든요. 실점이 많고 노팅엄 같은 경우 어쨌든 직전 경기인 본머스전에 그래도 2골 정도 기록하면서 공격적으로 터졌던 부분이 있고 그동안 너무 안 터져서 이제 거의 이기지 못하는 경기 내용을 보여줬거든요. 풀럼은 여전히 그래도 미트로비치를 필두로 공격 쪽에 터지고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굳이 보면 오바입니다. 굳이 보면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굳이 보면. 왜냐면 기록적으로 노팅엄은 홈에서 계속해서 저득점을 내고 있고 직전 본머스전 제외하고 계속 저득점에다가 풀럼도 홈에서는 뭐 오바가 엄청 나는데 원정에서는 그 정도까지 기록은 아니에요. 물론 오바가 많이 나긴 합니다. 원정에서도.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거 오바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솔직히 누가 나는 언더 갈래요? 언더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에요. 7번째, 그나마 좀 찍을 만한 거 정배 하나 그래도 가져왔습니다. 이거 바이올리드 쓰는 찍어볼 만해요. 지금 카디스가 너무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뭐 28라준이나 이런 지난 시즌에 좀 잘해줬던 자원들이 이탈한 부분에 있어서 올 시즌에 아예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어쨌든 그 강팀들을 비교적 강팀들을 좀 많이 만나긴 했어요. 소시에다드, 이번 시즌 잘하고 있는 오사수나, 이번 시즌 좋은 빌바오, 그 셀타비고 원정, 오케이, 그리고 바르셀로나 전패거든요. 한 골도 못 넣고 경기당 실점이 거의 두 개가 넘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데 바이올리드도 뭐 1승 1무 3패로 상당히 이제 떨어져 있죠. 비아레알, 바르셀로나 상대로 당연히 졌고 세비야 원정에서 경기력은 개떡이었는데 이제 세비야가 더럽게 못해가지고 무까지 이제 했는데 어쨌든 뭐 알메리아 상대로 2부 팀끼리 대결에서 홈에서 첫 승은 가져갔고 지로나 상대로 아쉽게 이거 역전패였나 이렇게 졌는데 이거는 그래도 승률 정도는 찍어볼 만한 것 같은 게 지금 카디스가 로자노 공격 쪽에 로자노가 불투명이 일단은 떠 있어요. 바이어도 물론 뭐 과르디올라나 공격 쪽에 사이드백인 페레즈나 뭐 키케 페레즈 이렇게 뭐 불투명에 떠 있는데 어쨌든 바야가 경기력적인 부분에 물론 카디스가 좀 강팀들을 많이 만나서 확실히 뭐 어떤 사이즈가 이 경기에서 나올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동안의 경기력적으로 보면은 얘는 희망은 있어요. 얘네는 꿈도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로자노가 빠지면은 불투명 사이즈인데 제 생각엔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야? 네그레도랑 뭐 루카스 페레즈 제가 그 라리가 프리뷰 영상 때도 언급드린 것 같은데 네그레도가 지난 시즌 그래도 적당히 해줬어요. 리그에서 7골 뭐 그리고 한 2-3개 도움 정도 올려줬나? 공격 포인트 한 10개 정도 찍으면서 그래도 이름값에 걸만한 밥값을 해줬는데 이제 이 두 선수가 너무 늙었어요. 공격수인데 30대 중반이야. 1년이 1년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그레도나 루카스 페레즈나 올 시즌에 전혀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로자노 혼자 뭔가 보여주기에는 옆에서 도와주는 애가 없다 보고 더군다나 강팀 상대로 하다 보니까 좀 에너지 레벨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도 바이올리드 쪽이 선수층 자체는 뭐 또이또이한데 조금 더 이제 최근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보여줬던 부분이 많아서 요거는 정배가 일단 높긴 합니다만 1.87 제가 볼 때 데려갈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 배당 일단은 2점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1.87 생각보단 좀 짜긴 합니다만 그래도 바이오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경기 오세르 대 로리앙 이것도 순위나 최근 기록만 봤을 때 배당이 왜 이래 할 수도 있어요. 옥세르 같은 경우 이제 2부에서 올라와서 초반에 이제 번뜩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개막전 릴한테 뭐 4대1 대패했습니다만 이후에 앙제랑 묵했고 몽펠레 원정에서 잡았고 스트라스부르 홈에서 잡았지만 그 이후에 강팀 상대로 그냥 3연타로 리옹, 마르세유, 렌한테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14위 정도에 안착해 있고 로리앙이 최근에 너무 좋죠. 리그에서 지금 5승 1무 1패예요. 5승 1무 1패. 무려 4위에 포진해 있는데 로리앙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압박이 나쁘지 않고요. 좀 내려앉은 상태에서 실리적인 공격이 생각보다 잘 먹힙니다. 공격 쪽 이제 모피나 이런 애들이 빵빵 터지면서 스타드 렌이나 뭐 리옹 상대로도 그렇고요. 낭트 상대로도 그렇고 점유를 어느 정도 내준 상태에서 역습을 뒤를 노리는 그런 공격들이 생각보다 잘 터지면서 수비는 물론 실점이 어느 정도 있지만 공격에서의 활약이 좀 터지면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오세르랑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이거는 오세르가 점유율이 뭐 크게 잡을 만한 경기는 아니잖아요. 전력이 또이또이한 상황에서 오세르 역시도 강팀 상대로 3경기 3연패한 건 인정한데
뭐 어중간한 혹은 흐름이 좋지 않은 스트라스부르나 몽펠리에, 앙제 요런 수준의 팀들 상대로 잘 비볐단 말이에요. 로리앙이 상대 팀 대비해서 이제 압도적인 경기력, 그러니까 경기력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실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게 잘 터졌던 부분이라 이게 배당이 높은 게 이해는 갑니다. 다만 배당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메리트는 있어 보이는 게 또 문제라서 이 경기도 솔직히 어려워요. 저는 제가 경기 수가 많았다면 이런 경기는 안 건듭니다. 왜냐면 터져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로리앙이 상대를 뭐 학살하는 내용의 경기를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실리를 잘 챙긴 거지, 수비하면서. 왜 토트넘이 실리적으로 잘 챙기다 결국에 스포르팅한테 뽀록 나가지고 지는 거 봐요. 마찬가지의 맥락이 나올 수가 충분히 있는 경기다. 쉽사리 로리앙 쪽으로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닌데 무승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래도 흐름이 좋긴 하니까, 공격진이 잘 터지긴 하니까 이런 쪽으로는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쨌든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솔직히 이거 뭐 패스할까 고민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분석을 가볍게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뭐 주력으로 찍을 만한 경기가 제 생각에 거의 바야돌리드 나 뭐 정도? 또 뭐가 있을까? 헤르타 베를린 프렌 정도도 배당 메리트로 한번 찍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주력감 경기를 찾기 힘들다. 그나마 있는 낮은 정배 마인츠, 뭐 위트 이쪽도 솔직히 저는 확신 없고요. 마인츠는 애초에 반대를 받고 에스턴 빌라, 바야돌리드 동배당을 받았는데 저는 바야 쪽이 조금 더 낫다는 마인드고, 일단은 에스턴 빌라는 요거는 그래도 무승부 정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살레렌이 무승부의 무조건 나쁘지 않아 보이고 요 정도. 그래서 고배당 쪽으로 해서 소액으로, 어차피 내일 주말이고 하니까 그렇게 던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라방을 확실히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공지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